이 이야기는 경기도 어느 신도시에서 실제 일어났던 한 부부의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늦은 저녁 9시 지하철 3호선 플랫폼에서 은혜는 무거운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지하철 터널을 타고 흘러와 그녀의 볼을 스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쓸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음 역은 죽전역입니다. 기계적인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은혜는 무의식적으로 가방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죠.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기도 했어요. 지하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도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가 없는 침대를 바라보는 순간 현실이 다시 한번 무겁게 내려앉곤 했습니다. 죽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은혜는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꼭 껴안았어요. 오늘 배달할 서류는 유독 무거웠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수지구 풍덕천이동 현대아파트 103동 903호.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자 찬 바람이 더욱 매서웠습니다. 은혜는 목도리를 더 꽉 감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이유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수를 떠올렸어요. 그는 항상 은혜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곤 했었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먼저 떠나버렸어요. 교통사고라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이에요. 민수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하늘은 유독 맑았어요. 마치 그를 하늘로 보내주려는 듯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죠. 은혜는 그 파란 하늘을 보며 민수가 편안한 곳으로 갔기를 바랐어요. 현대 아파트 앞입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에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생각보다 오래된 곳이었어요. 8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외관이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둡게 드러났죠. 103동을 찾아 걸어가는 길, 은혜는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너무나 흔한 이름이라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내는 사람란에는 회사명만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는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9층까지 올라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죠.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은혜는 민수와 함께 살던 집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집은 2층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민수는 항상 우리 집이 제일 좋아라고 말했어요. 은혜도 그랬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9층에 도착한 은혜는 903호를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몇 초 후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에 은혜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같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요. 배달 왔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은혜는 서류 봉투를 건네주려 했지만 문 안의 남자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의도적으로 그림자에 몸을 숨기는 것 같았어요. 여기 서류입니다. 은혜가 봉투를 내밀자 남자는 재빨리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은혜는 그의 손을 봤죠. 왼손 약지에 있던 작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와 똑같은 자리에 있던 똑같은 흉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급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은혜는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 민수의 목소리와 비슷했죠. 아니, 너무나 비슷했어요. 은혜는 당황스러워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은혜는 집 안에서 나오는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그것은 민수가 즐겨 쓰던 향수였죠. 은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은혜는 계속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목소리, 손의 흉터, 그리고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민수를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민수는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아파트를 나서면서 은혜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9층 어느 집에선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유독 따뜻해 보였죠. 은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계속 그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민수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은혜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오늘 밤 잠들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이른 아침 6시, 은혜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903호 앞에서 만난 그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민수의 목소리와 너무나 비슷했던 그 음성이 말이에요. 설마. 은혜는 작게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은혜는 배달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도 여러 건의 배달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하철 배달 아르바이트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무거운 서류나 소포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다녀야 했으니까요. 은혜 씨, 오늘 배달 목록이에요. 동료인 미정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은혜보다 5살 많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인 처지가 비슷해서인지 은혜를 많이 챙겨주었죠. 고마워요, 미정 언니. 은혜는 배달 목록을 받아들었어요. 오늘은 총 6건의 배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번째 배달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갔던 현대 아파트와 같은 동네였죠. 언니, 혹시 현대 아파트 쪽 자주 가세요? 거기 가끔 가지. 왜 그래? 미정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은혜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은혜는 배달 가방을 메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는 강남구 역삼동이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는 길, 은혜는 계속 어제 일을 떠올렸죠. 민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은혜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본 민수의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쳤었어요. 의사는 즉사했습니다라고 말했죠. 은혜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역삼역입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에 은혜는 정신을 차렸어요. 첫 번째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2번째 배달지로 향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어제 그 남자를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은혜는 현대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4번째 배달지는 어제 갔던 103동에서 몇 동 떨어진 곳이었어요. 배달을 마친 후 은혜는 103동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903호 앞에 서니 어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 손의 흉터,
그리고 향수 냄새까지. 은혜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죠. 은혜는 실망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혜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장을 보고 올라오는 중이었죠. 그는 903호 앞에 서 있는 은혜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어제 배달 왔던 분인데요. 배달요? 아, 김철수 씨 말이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그의 얼굴은 어제 문을 열어준 사람과 달랐죠. 은혜는 당황했어요. 김철수 씨가 여기 사시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이사 가셨어요. 급하게 짐을 빼시더라고요. 은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사를 갔다고요? 어제 배달을 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말이에요. 너무나 이상했죠. 혹시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말씀 안 하시고 가셨어요. 원래도 조용한 분이셨거든요. 남자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고 은혜는 903호 앞에 혼자 남았어요. 문 앞에 서서 어제 일을 다시 생각해 봤죠. 분명 뭔가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배달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배달했던 서류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미정 언니, 어제 현대 아파트로 배달했던 서류 말인데요. 어제? 은혜야, 너 어제 현대 아파트 배달 없었는데? 미정의 말에 은혜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 어제 배달 목록에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김철수 씨한테 배달했다고요.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미정이 컴퓨터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은혜야, 정말 이상하네. 어제 그 배달 건이 시스템에서 사라졌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은혜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시스템에서 사라졌다고요? 그럼 어제 배달은 뭐였을까요? 혹시 누가 시스템을 조작한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아, 잠깐만. 사장님이 부르시네.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진 후 은혜는 혼란스러웠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점점 더 미스터리하게 느껴졌죠. 분명 배달을 했는데 기록이 없다니요. 집에 도착한 은혜는 민수의 옷이 걸린 옷장을 열었어요. 그의 향수병이 아직 거기 있었죠.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어제 903호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똑같았어요. 민수야. 은혜는 그의 셔츠를 꺼내 안아봤습니다. 아직도 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 했지만 꾹 참았죠.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혜는 민수의 유품을 뒤졌어요. 혹시 어제 일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의 회사 서류들, 노트, 그리고 다이어리까지 모두 살펴봤죠.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서 은혜는 이상한 글을 발견했어요. 민수의 필체로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를 찾아줘.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라고 적혀 있었죠. 증거라니요?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걸까요? 은혜는 민수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회계팀에서 일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 순간 은혜는 어제 배달했던 서류가 혹시 그 증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김철수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았죠. 민수야,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거니? 은혜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어제부터 계속된 이상한 일들이 그런 생각을 들게 했죠. 만약 정말 민수가 살아있다면 왜 자신을 속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민수의 다이어리에서 발견한 그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증거를 찾아줘.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 도대체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걸까요? 회사에 도착한 은혜는 미정에게 어제 전화 통화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어제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게 좀 이상했어. 사장님이 어제 현대 아파트 배달건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미정의 말에 은혜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사장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었죠. 언니,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평소에 그런 말씀 하시나요? 아니야, 처음이야. 10년 넘게 이 일하면서 이런 적은 없었어. 그리고 말이야. 미정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누군가 와 있었대.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 정장 입은 남자들이 사장님과 뭔가 심각하게 얘기했다고 해. 은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오늘 배달 목록을 받으면서 은혜는 혹시 또 현대 아파트 쪽 배달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오늘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은혜는 민수가 다녔던 회사 근처를 지나갔어요. 그곳은 강남구 테헤랄로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였죠. 대한종합건설이라는 이름의 회사였어요. 한번 가봐야겠어. 은혜는 마음을 먹고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민수에 대해 물어봤어요. 죄송하지만 고 박민수 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내입니다. 아, 박민수 씨.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 그런 분은 저희 회사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여기서 회계팀으로 일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은혜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가 3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그런 기록이 없다니요? 뭔가 잘못됐었죠. 혹시 인사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은혜는 할 수 없이 회사를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서 민수의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호 씨? 저 은혜예요. 민수 아내요. 아, 은혜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정호는 민수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동료였어요. 장례식 때도 와주었던 사람이죠. 혹시 민수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아세요? 회계팀에서 특별한 프로젝트 같은 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죠. 은혜 씨, 혹시 안전한 곳에서 통화하고 계신가요? 네. 왜요? 민수 형이 죽기 전에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신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역시 민수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였죠. 어떤 증거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사 장부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돈의 흐름이 이상하다고요. 그리고요? 사장이 민수 형을 계속 견제했어요. 마치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은혜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수가 회사의 비리를 알아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정호 씨, 혹시 민수가 그 증거를 어디에 숨겨뒀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민수 형이 죽은 후에 회사에서 그의 사물함과 컴퓨터를 모두 치웠거든요. 보통은 가족이 와서 가져가는 건데
회사에서 먼저 처리해버렸어요. 그럼 민수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마 폐기됐을 거예요. 하지만 정우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민수 형이 마지막에 USB 하나를 제게 맡겼어요.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에 가져다 달라고 했죠. 은혜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USB, 그게 바로 민수가 말한 증거일 가능성이 높았죠. 지금 그 USB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은혜 씨,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민수 형이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으니까요. 괜찮아요.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제 집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은 후 은혜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의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었죠. 민수가 숨겨둔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가 위험에 처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은 배달을 마치고 저녁이 되자 은혜는 정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고 나온 정호의 표정은 심각했죠. 들어오세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정호는 은혜를 거실로 안내하며 주위를 살펴봤어요.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여기 있어요. 정호가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검은색 USB였는데 민수의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민수 형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직 경찰이나 가족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은혜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기계였지만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졌죠. 이 안에 민수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가 들어있을 거예요. 정호 씨, 민수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해요. 만약 내가 죽으면 사고사가 아닐 거야. 누군가 나를 죽인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은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은혜 씨, 이거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혹시 회사에서 눈치채면 은혜 씨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정호의 경고를 들으며 은혜는 USB를 꽁꽁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뒤를 돌아봤죠.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해서요. 집에 도착한 은혜는 즉시 컴퓨터를 켰어요. USB를 꽂고 내용을 확인하려 했죠. 하지만 파일들이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뭘까? 은혜는 민수와 관련된 여러 숫자를 입력해 봤어요. 그들의 결혼 기념일, 민수의 생일, 그리고 은혜의 생일까지. 하지만 모두 틀렸죠. 그때 문득 민수가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은혜야, 너는 내 인생의 전부야. 314. 3월 14일은 그들이 처음 만난 날이었죠. 314를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어요. 안에는 수많은 회계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대한종합건설의 비밀 계좌, 불법 자금 세탁의 증거들이었어요. 은혜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가 수십억 원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민수가 그 모든 증거를 모아뒀던 거였죠. 이 정도면 사장이 감옥에 갈 만한 중대한 범죄였어요. 그 순간 은혜는 깨달았어요. 어제 배달했던 서류가 바로 이 증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김철수라는 사람은 민수일 가능성이 높았죠. 민수야,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거구나. 은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민수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어딘가 숨어서 회사의 비리를 폭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은혜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를 속이고 혼자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은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화가 났죠. 그날 밤 은혜는 민수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어디에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내서 모든 진실을 들을 거였죠.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해결할 거예요. 새벽 2시 은혜는 잠들지 못하고 민수의 USB 파일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비리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수백억 원의 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 정도면 정말 위험했겠네. 은혜는 민수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은혜는 어제보다 더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미정이 보기엔 은혜가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은혜야, 너 어젯밤에 잠 못 잤구나? 얼굴이 말이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은혜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늘 배달 목록을 받으면서 혹시 또 이상한 배달이 있는지 확인했죠. 다행히 평범한 배달들 뿐이었어요. 오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은혜는 현대 아파트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더라도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현대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걸어다니며 은혜는 카페나 편의점을 들여다봤어요. 민수가 자주 가던 곳들이었죠. 그는 달콤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했고 특히 오후 3시쯤이면 꼭 커피를 마셨었어요.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어요? 은혜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민수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실망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은혜는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죠. 차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뒤를 확인해 보니 그 차도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상해. 은혜는 불안해하며 급히 핸드폰을 꺼내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회사에 있지. 왜? 혹시 저 지금 누군가한테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행? 은혜야, 무슨 소리야? 은혜는 어제부터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물론 민수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빼고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은혜야, 그냥 집으로 바로 들어가. 그리고 오늘은 배달 그만하고 쉬어. 미정의 조언을 들으며 은혜는 집 근처에서 버스를 내렸어요. 그 검은 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집에 도착한 은혜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다시 민수의 USB를 켰죠.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파일을 하나씩 다시 보던 중 은혜는 특이한 폴더를 발견했어요. 응급시 연락처라는 이름의 폴더였죠. 안에는 몇 개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김철수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제 배달했던 그 이름이었어요. 주소도 현대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이었죠. 분당구 정자동의 한 빌라였어요. 여기구나. 은혜는 즉시 외출 준비를 했어요. 민수가 진짜 거기 있을지 모르지만 가보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혹시 또 미행당할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서 정자동에 도착했습니다. USB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니 오래된 2층 빌라였어요. 주변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죠. 2호 앞에 서서 은혜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민수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왜 자신을 속이고 여기 숨어 있는 걸까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죠. 혹시 밖에 나간 걸까? 은혜는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빌라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죠. 소담 카페라는 이름의 아담한 곳이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은혜는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 앞 빌라 2호에 사는 분 아세요? 아, 김 씨요? 조용한 분이에요. 가끔 여기 와서 커피 드시는데 항상 혼자 오시더라고요. 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 누군가 살고 있었던 거였죠. 어떻게 생기셨어요? 30대 중반쯤 되시고 키가 크시고. 아, 그런데 항상 모자를 쓰고 오셔서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은 없어요. 은혜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수상하게 보일까봐 그만뒀어요. 대신 카페에 앉아서 빌라 쪽을 지켜봤죠. 1시간쯤 지나자 정말로 한 남자가 빌라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민수와 비슷했죠. 하지만 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남자가 2호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은혜는 카페를 나왔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해보고 싶었죠. 빌라 앞에 서서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은혜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명히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어제 현대 아파트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죠. 배달 왔는데요. 은혜는 일부러 목소리를 바꿔서 말했어요. 민수가 자신인 걸 알아차리면 안 됐으니까요. 배달요? 주문한 적 없는데. 김철수 씨 맞으시죠? 서류 배달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죠. 하지만 민수는 또다시 얼굴을 숨기고 있었어요. 서류가 뭔데요? 제가 직접 드려야 해요. 은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민수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은혜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죠. 잠깐 누구세요? 민수가 놀라며 뒤를 돌았을 때 은혜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었어요. 분명히 민수였습니다. 조금 야위긴 했지만 틀림없이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민수야. 은혜의 목소리에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은혜? 정말 내가 맞구나. 왜 죽은 척했어? 왜 나를 속였어?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저 은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은혜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여기는 위험해. 누군가 올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 무슨 소리야? 일단 앉아. 천천히 설명해 줄게. 민수는 은혜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따뜻했죠.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무슨 소리야? 도대체 왜?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회사의 비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폭로하려다가 사장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정말 죽을 뻔했어. 회사에서 보낸 사람들이 나를 없애려고 했어. 다행히 미리 눈치채고 피했지만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어.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럼 병원에서 본 시체는? 다른 사람이야.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무연고자였어. 내 지갑과 신분증을 그 사람 옆에 놓고 도망쳤어. 은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슬퍼했던 민수의 죽음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였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이런 일을 했어?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그들이 너까지 해칠 수도 있었으니까. 민수의 말을 들으며 은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해되었지만 혼자 당한 고통을 생각하니 화가 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증거를 완성해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럼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어. 민수는 은혜에게 자신이 모은 추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USB에 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은혜야, 나와 함께 이 일을 끝내자.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은혜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함께 이 모든 일을 해결해야 했죠. 민수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은혜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분노, 안도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년 넘게 혼자 감당했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민수야, 나는 정말.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은혜야,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힘들었어. 매일 너를 보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은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죠. 혼자 지내면서 많이 고생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지하철 배달 일을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내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게.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어? 왜 계속 숨어 있었어? 은혜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해는 되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회사 사람들이 너를 감시하고 있었어. 혹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눈치챌까 봐서 말이야. 민수는 창문 너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아직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감시한다고? 어떻게 알았어? 가끔 너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 정장 입은 남자들이 너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 은혜는 오늘 자신을 미행했던 검은 차가 생각났어요. 역시 회사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아마 그럴 거야. 너가 여기 오는 걸 봤을 수도 있어. 우리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민수는 급히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 뿐이었죠. 어디로 갈 거야? 안전한 곳이 있어. 내 대학 후배가 운영하는 펜션이야. 거기서 며칠 지내면서 계획을 세우자. 은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민수를 따르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집을 나서기 전에 민수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죠. 은혜야,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걸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서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지하철역에서 만난 민수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모습이 낯설었죠. 아직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계속 조심해야 해. 전철 안에서 민수는 은혜에게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숨어서 지냈는지, 어떻게 추가 증거를 모았는지 말이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 죽은 사람이 된 채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 하지만 회사의 비리를 폭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나를 버티게 했어. 민수는 여러 가명을 사용하며 임시 거처를 옮겨 다녔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 내부의 협력자를 통해 계속 정보를 모았다고 했죠. 협력자가 있어? 응,
회계팀 후배 하나가 도와주고 있어. 그 애도 회사의 비리를 알고 있었거든.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접촉해서 설득했어. 은혜는 민수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 걱정도 들었죠. 그 후배는 안전해.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1시간쯤 전철을 타고 가니 경기도 외곽의 작은 역에 도착했어요. 역 주변은 한적하고 조용했죠. 민수는 미리 연락을 했는지 펜션 사장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형, 오랜만이야. 고마워, 준호야. 패 끼쳐서 미안해. 준호는 민수의 대학 후배로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어요. 인상이 선하고 믿음직해 보였죠. 이분이 형수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펜션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아담한 건물이었어요.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어서 정말 조용했죠. 숨어 있기에는 완벽한 장소였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셔도 돼요. 다른 손님들은 주말에만 오거든요. 준호는 그들을 가장 안쪽 객실로 안내했어요. 창문으로는 산과 계곡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형, 정말 어려운 일에 휘말리신 거죠? 응, 좀 복잡한 일이야. 며칠만 숨어 있을게. 준호는 더 묻지 않고 그들을 배려해줬어요.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서 가져다 줬죠. 객실에서 둘만 남게 된 후, 은혜는 민수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사의 비리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고, 연루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였죠. 이 정도면 사장뿐만 아니라 임원들도 모두 감옥에 갈 거야.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네. 증거만 제대로 제출하면 그래.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위험할 거야. 민수는 은혜에게 USB와 추가로 모은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방대한 양의 증거였죠. 이걸 언제 경찰에 제출할 거야? 며칠 더 기다려야 해.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기다리고 있거든. 마지막 증거. 회사 금고에 있는 장부야. 그 후배가 복사해서 가져올 예정이야. 은혜는 민수의 계획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1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게 대단했죠. 은혜야, 나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민수가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나도 그래.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꿈에서도 계속 나타났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했어요. 1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어요.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돼. 그럼 우리 다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어. 은혜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희망을 품었어요. 정말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다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민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펜션에서의 첫날 밤, 은혜는 민수 옆에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1년 넘게 혼자 지낸 침대에서 다시 그와 함께 누워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민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싶었죠. 잠 안 와? 민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역시 은혜와 함께 있다는 게 신기했을 거예요. 응, 너무 신기해서. 정말 꿈이 아니지? 꿈이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민수는 은혜를 품에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은혜는 그제서야 민수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줬어요. 그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죠. 형,
어젯밤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이상한 전화? 누군가 이 펜션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 새로운 손님이 있는지 말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벌써 이곳까지 추적해온 걸까요? 뭐라고 대답했어? 손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위협적이었어요. 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들이 이곳까지 찾아온다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야,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아니에요, 형. 제가 지켜드릴게요. 여기가 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래 한 곳에 머물면 위험했으니까요. 고마워, 하지만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민수는 은혜와 함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죠. 민수야,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잖아. 며칠만 더 버티면 돼. 후배가 마지막 증거를 가져오면 바로 경찰서에 갈 거야. 민수는 휴대폰을 켜서 후배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죠. 이상하네. 어제까지는 잘 연결됐는데.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혹시 후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죠. 다른 방법으로 연락해 볼까? 아니야, 너무 위험해.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겠어. 두 사람은 펜션을 떠나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작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숨어 있기에는 괜찮았죠. 모텔 방에서 민수는 계속 후배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죠. 혹시 잡힌 건 아닐까? 은혜의 말에 민수는 답하지 못했어요. 그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신고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래도 안전이 더 중요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은혜는 민수를 설득했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회사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을 거였죠. 오후가 되자 민수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어요. 내일 서울로 올라가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한 거였죠. 은혜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정말? 응,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 민수는 은혜를 안으며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치킨을 시켜 먹으며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죠. 나 진짜 많이 울었어. 특히 처음 석 달은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너 생각하며 매일 울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자. 응,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 은혜는 민수와 약속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지 말이죠.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나도 그래.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일은 싫어. 민수는 은혜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했어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드라마를 보는 그런 소소한 행복 말이죠. 내일 경찰서에 가면 정말 끝날까? 그럴 거야.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 민수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방해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혹시 내일 위험한 일이 생기면 너는 먼저 도망가.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만약의 경우는 없어. 우리 함께 이 일을 끝내자.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민수 혼자 위험을 감당하게 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은혜는 민수의 품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회사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모텔 주변을 서성이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잠든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죠. 평온한 밤이었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어요. 새벽 5시 민수는 갑작스럽게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창문 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보니 주차장에 어젯밤까지 없던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죠. 은혜야, 일어나. 민수는 은혜를 조용히 깨웠어요. 그녀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였죠. 왜 그래? 우리 발각된 것 같아. 빨리 준비해. 은혜는 민수의 긴장한 목소리에 금세 정신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수상한 차들이 보였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았을까? 모르겠어. 지금은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해.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다행히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아서 금방 준비할 수 있었죠. 민수는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 깊숙이 넣고 은혜에게 말했어요. 뒷문으로 나가자. 앞쪽은 너무 위험해. 모텔 뒷문은 골목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그쪽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죠. 두 사람은 조용히 골목으로 빠져나갔어요. 택시를 잡아서 바로 서울로 가자. 큰 길로 나와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은혜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택시. 민수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어요. 다행히 빈 택시가 바로 섰죠.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빨리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기사는 급한 듯 보이는 두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별말 없이 운전을 시작했어요. 택시 안에서 민수는 계속 뒤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어요. 민수야, 정말 경찰서에 가면 안전해질까? 그럴 거야. 증거를 제출하고 나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상대방이 어디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골보다는 숨기 쉬웠죠. 어느 경찰서로 갈까? 서울중앙지검 바로 가자. 경찰서보다는 검찰청이 더 안전할 거야. 민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었어요. 검찰청이면 회사에서 압력을 넣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지하철을 타고 서초구로 향하는 길, 민수는 은혜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은혜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꼭 검찰에 전달해줘. 무슨 소리야? 함께 가는 거잖아.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말이야. 은혜는 민수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도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검찰청에 거의 다 와갈 즈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여보세요? 박민수 씨죠? 저는 대한종합건설법무팀 장윤호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어떻게 제 번호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청으로 가고 계시죠? 은혜는 민수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도 긴장한 채로 대화를 들었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모두 넘겨주시면 부인께는 절대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아내가 무슨 상관이? 지금 부인 옆에 계시죠? 서초역 3번 출구 근처에서 말입니다.
민수와 은혜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말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죠. 어디 계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민수는 은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은혜야, 미안해. 너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정말로 주위에 그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검찰청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죠. 일단 사람 많은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죠. 그 틈에 섞여서 움직이기로 했어요. 민수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언론사에 직접 가는 방법도 있어. 기자들한테 자료를 주면. 민수가 말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눈빛이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박민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누구세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면 어떨까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둘러쌌어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온 것 같았죠. 은혜는 무서워서 민수의 팔을 꽉 잡았어요. 대화할 것 없습니다. 저희 갈 길 가겠어요.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은혜와 함께 다른 방향으로 가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길을 막았죠. 그러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시죠. 부인께도 좋은 일입니다. 위협적인 말투에 은혜는 더욱 무서워졌어요. 정말로 그들이 자신들을 해칠 수도 있을 것 같았죠. 민수야, 괜찮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았어요. 지하철역이라 CCTV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함부로 해칠 수는 없을 거였죠. 잠깐만요. 갑자기 은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봤죠.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은혜의 외침에 남자들은 당황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상한 여자네. 우리는 그냥 길을 물어본 것뿐인데. 남자들은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역무원이 다가오고 있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수였어요. 민수와 은혜는 그 틈을 타서 다른 출구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뒤를 확인해 보니 남자들이 따라오지 않았죠. 와, 정말 무서웠어. 은혜야, 정말 기지가 좋았어. 덕분에 빠져나왔어.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추적해 올 것이고 검찰청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였죠.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두 사람은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 숨어 들어간 민수와 은혜는 숨을 고르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변에는 생선가게와 채소가게들이 즐비했고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로 북적였어요. 이런 복잡한 곳에서라면 잠시 숨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민수야,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은혜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방금 전 겪은 일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언론사로 가자. KBC 방송국이 가장 가까워. 거기 기자한테 직접 자료를 주면 돼.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검찰청보다는 언론이 더 안전할 것 같았죠. 하지만 방송국에도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도 공개적인 장소니까 함부로 못할 거야. 두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와 KBC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탔죠. 혹시 모를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버스 안에서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죠. 은혜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민수 혼자 위험을 감당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30분 정도 지나서 여의도 KBC 방송국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었죠. 접수처에서 기자와 면담 신청을 해보자. 로비 접수처로 가서 민수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탐사 보도팀 기자와 면담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대기업 비리 관련입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에요. 접수 직원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런 제보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담당 기자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30대 중반의 여자 기자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인상이 예리하고 똑똑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탐사보도팀 김지영 기자입니다. 어떤 제보를 해주시려고요?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주위를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로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회의실로 가시죠. 기자는 그들을 5층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조용하고 안전해 보이는 곳이었죠.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대한종합건설의 비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지영 기자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죠. 증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민수는 USB와 서류들을 꺼냈어요. 기자는 자료들을 살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 정도면 정말 큰 사건이네요. 그런데 왜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저희에게 오신 거예요? 회사에서 압력을 넣을 수 있거든요. 언론 보도가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김지영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자료 검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면.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죠. 아까 지하철역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문을 닫았어요. 김지영 기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누구세요? 여기는 회의 중인데요. 방송국 보안팀에서 나왔습니다. 저분들 신원 확인차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기자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박민수 씨, 조용히 따라와 주시죠. 아니요. 여기서 뭘 하시려고요? 은혜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김지영 기자님, 이건 기업 기밀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함부로 보도하시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자 중 하나가 기자에게 경고하듯 말했어요. 기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보안팀이면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김지영 기자가 요구하자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어요. 실제 보안팀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급한 상황이라. 그 틈을 타서 민수는 기자에게 USB를 건넸어요. 이 자료를 꼭 보도해 주세요. 저희는 위험합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이 민수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지영 기자가 USB를 받아들었거든요. 이건 뭐예요? 대한종합건설 비리 증거입니다. 꼭 보도해 주세요. 은혜도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제 기자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보안팀이라면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김지영 기자가 의심하며 따져 묻자 남자들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남자 중 하나가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경비를 부르겠어요. 기자가 내선 전화에 손을 뻗자 남자들은 서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 큰 소동을 벌일 수는 없었거든요. 박민수 씨,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남자들이 나간 후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지영 기자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보안팀이 아니죠? 네, 회사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저희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민수가 설명하자 기자는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 정도면 정말 큰 사건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 꼼꼼히 검토해서 반드시 보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 안전이 걱정되네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자료만 안전하게 보도해 주세요. 김지영 기자는 USB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추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추가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했죠. 방송국을 나서면서 민수와 은혜는 조금 안도했어요. 드디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증거를 넘겼거든요. 이제 정말 끝날까? 그럴 거야. 방송이 나가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방송이 나가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테고 그때까지는 계속 조심해야 했거든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큰 호텔로 향했어요. 사람이 많고 보안이 좋은 곳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였죠.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호텔 로비에 앉아서 민수는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은혜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우리 함께 해낸 거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곧 평범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3일 후 저녁 8시 KBC 뉴스데스크의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대기업 비리를 폭로한 충격적인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호텔 방에서 그 뉴스를 지켜보던 민수와 은혜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드디어 그들이 기다려온 순간이 온 거였죠. 대한종합건설이 지난 5년간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본 방송국 탐사보도팀의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들려왔어요. 그녀는 약속대로 철저히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었죠. 회사 관계자의 제보로 확보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김태성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는 민수가 제공한 서류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물론 중요한 부분들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증거였죠. 은혜야, 우리가 해냈어. 민수는 감격해서 은혜를 끌어안았어요. 1년 넘게 준비해온 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김태성 사장의 사진과 함께 그의 비리 행각이 자세히 보도됐죠. 불법 자금 세탁, 허위 회계 처리,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협박까지 모든 게 공개됐어요. 검찰은 오늘 오후 대한종합건설 본사와 김태성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지영 기자였죠. 박민수 씨, 뉴스 보고 계시죠? 대반향이에요. 다른 언론사들도 연달아 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자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제보해 주신 덕분이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두 분과 면담을 요청했어요. 증인으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은혜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서 증언해야 할 때였어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가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은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거나 숨을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기자들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민수 씨, 한 말씀 해주세요.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민수는 간단히만 대답했어요.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검찰 조사 후에 하겠습니다. 검찰청에서의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어요. 민수는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를 검사들에게 제출했고 회사의 비리 행각을 상세히 증언했죠. 박민수 씨의 제보와 증거 덕분에 이 사건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담당 검사는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김태성 사장과 임원들을 모두 기소할 수 있었거든요. 조사가 끝난 후 민수와 은혜는 검찰청을 나섰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맞았죠. 민수야,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이제 우리는 자유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기분이었죠.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정호였죠. 형,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김태성 사장 구속됐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민수는 웃으며 은혜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친구들도 모두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은혜야, 이제 뭐 하고 싶어? 그냥 평범한 일상이 하고 싶어. 같이 마트 가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드라마 보고. 나도 그래.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없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니, 새로운 집을 구하러 가는 거였죠. 이제는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부동산에 들러서 작은 투룸을 계약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었죠. 여기서 새로운 시작하자. 응, 이제 정말 행복할 거야. 집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수는 은혜에게 말했어요. 은혜야,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자. 고마워. 나도 항상 내 편이 될게.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1년 만에 제대로 된 외식이었죠. 건배. 뭘로 건배해?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의 사랑.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민수야, 앞으로 뭐 하고 살까? 일단 취직부터 해야지. 이제 당당하게 이력서도 쓸 수 있고. 나도 배달일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볼래.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은혜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은혜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새집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 민수와 은혜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였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새 집에서 처음으로 함께 잠들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되찾은 거였죠. 긴 악몽은 끝났고 이제 아름다운 꿈을 꿀 차례였어요.